꾸준히 한 운동 덕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데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남편을 재혼한 사이가 아니냐며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럴 때마다 아유, 같이 시간 내서 운동하자고 할 때 같이 좀 하시지. 내가 나이 많은 영감이랑 사는 줄 다들 그렇게 알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 운동 좀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만 했었더랬죠. 당신 덕택에 새장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님. 남편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응수하니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 저희에게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셋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자 소중한 저의 보물들이었어요. 우리가 시골에 내려와 살게 된 계기도 아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을 했는데 한 몇 달 저와 여행 다니며 간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허나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며 한시도 여유를 부리는 성격이 못되어 여행만 주구장창 다니니 남편은 좀이 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만 받아먹고 살 수 없다며 도배 기술을 배우러 다녔지요. 꼼꼼하게 재단하고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니 적성에 맞는다며 열심히 학원에 다녔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활기차게 출발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멋져 보였네요. 이렇듯 그는 제게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고 자식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빠였어요. 가끔 우리가 결혼하게 된 과정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3남매는 배를 잡고 웃으며 엄마 아빠는 천생연분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남편과 저는 같은 동네에서 이웃사촌으로 자랐어요. 남편은 저희 오빠와 친구 사이였는데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격없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직업 군인이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만 우린 한 동네에 살았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촌스럽고 새침한 제가 어디가 마음에 들었던지 입버릇처럼 저와 결혼할 거라며 능청을 부렸습니다. 나 나중에 순영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 친구야, 미래에 내 각시 잘 지켜줘라. 나 믿지? 이 다음에 능력 있고 대단한 남자가 돼서 네 동생한테 청혼할 거라고. 야, 웃기지 마. 말만 번지르르한 인간한테 누가 내 동생 보낸대? 너 같은 촌놈한테 시집 보낼 바에야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게 할 거다. 아우 참나, 둘 다 그만 좀 해.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둘이 이러쿵 저러쿵. 에휴, 진짜 남자들은 못 말린다니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됐고 빨리 다들 갈 길이나 가세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긍정으로 알았던지 오빠에게 한 방 먹였다는 듯 승리의 얼굴을 하며 자신만만하게 저를 눈에 담고는 뛰어갔지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유치하고 철없었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허나 나이 들고 보니 촌스럽지만 새삼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철모를 적에도 남편의 저에 대한 마음은 일편단심인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속으로 그렇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반대로 말이 헛나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갑자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사가 결정되어졌고 소식을 들은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서 난데없이 편지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잊지 못해 준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어쩜 그렇게 감성이 충만했는지 편지 말미에는 지금 당장 헤어지더라도 언젠가 저를 꼭 찾아가겠다며 다짐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직도 저는 가슴이 설레는데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전 소녀 감성인가 봐요. 어쨌거나 이사를 계기로 모든 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정리한 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할 때쯤 친정엄마가 제게 문득 제의를 하나 하더라고요. 예, 순영아, 너 개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니? 예전에 용한 장명소를 소개받아서 가게 됐는데 가족들 다 제쳐두고 네 이름만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전부터 마음에 걸렸었다. 마침 이사도에서 돈 쓴 김에 네 이름도 좀 손봐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 내서 같이 장명소나 가자꾸나 라며 제게 이름 개명을 요구했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던 저는 그저 좋다길래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너무 순해서 남편 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용한 장명 소장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임자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공부에 욕심이 있었지만 친정아버지는 여잔 대학 갈 필요 없다며 오빠만 공부를 더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친정아버지가 소개한 지인의 회사에 졸업 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하고 있던 찰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외근을 나갔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지 뭐예요. 자주 다니는 길이라 무심히 공사하고 있는 건물 밑을 지나갔는데 그만 떨어지는 벽돌에 맞을 뻔한 게 아니겠어요? 위험을 감지한 순발력이 발휘되어 간신히 피해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이미 정신은 나간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쿵쾅대며 너무 놀라 혼비백산한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던 찰나였는데 어떤 남자가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쪽이 제 옷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계신 줄 모르고 깔고 앉았네요. 죄송해요. 목소리에 제가 옆으로 돌아보니 정신없던 제가 옆자리에 있던 그 남자의 트렌치코트를 깔고 앉았지 뭐예요. 저는 민망함에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끝에 가서 다시 앉았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어찌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걸더라고요. 저 이번에는 제 코트 끈을 밟고 계신데요. 이런. 2번이나 알게 모르게 실수한 저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한 후 코트끈을 일부러 그 사람의 손에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 시간이 안 되고 내일 꼭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오지 않으셔도 저는 기다릴 테니 꼭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순간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기막히고 어이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싫지 않더라고요. 물론 험한 세상인지라 나가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서는 왜 내가 잠시나마 망설였던지 후회했습니다. 그냥 운명인 것처럼 그 낯선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죠. 다음날 그곳에서 만난 우리 둘은 이후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었고 설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은 있었던 건지 대화하면서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저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이야기했더니만 어디선가 많이 겪어본 듯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그러다가 이런 맙소사. 놀라서 까무러치고야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띵했던 건 그 사람은 바로 어릴 적 저한테 고백했던 옆집 오빠였던 겁니다. 저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던 참 러브레터를 전해준 그 까까머리 오빠였죠. 이야, 역시 연분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구나. 어쩐지 그 어린 날에 처음부터 네가 달리 보였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처음으로 내가 용기 내서 대시한 여자가 그 꼬맹이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 이건 하늘이 우리를 엮어준 거야.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는 신의 계시라고. 알겠어, 꼬맹아? 그러게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지? 진짜 만날 사람은 만나는 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되다니 반갑다 오빠? 네,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게 되었고 하필 그날 그 벤치에 앉았다가 제 엉덩이로 그 사람 옷을 깔고 앉아 맺게 된 인연은 우리를 부부의 연까지 끌어주었습니다. 허나 결혼 과정이 우리의 사랑만큼 순탄하게 흐른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배웠다 하는 아들을 좀 더 학벌도 좋고 나은 집안으로 장가보내고 싶어 했고 친정엄마도 나름대로 마찬가지의 이유로 딸을 더 좋은 데로 시집 보내고 싶어 했죠. 더군다나 친정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고집을 부리시며 이미 굳힌 제 맘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팔자 좋으라고 이름까지 바꿔줬더니 왜 너만 놈을 데려왔어? 네가 그 집에 시집가면 깨깨 고생길이 훤한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그 집에 시집 안 보낼 테니 그리 알아. 엄마,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내가 살도록 좀 두세요 라고 했지만 친정엄마의 반대는 섣불리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인 시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남편을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아들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것을 어렸을 적부터 소문이 나서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친정엄마의 반대가 심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자식이 있는 부모 어디 있나요? 친정엄마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어렵게 식을 올렸습니다. 제 뱃속에 혼수가 있었던 덕에 딸 가진 죄인이라고 어쩔 수 없이 저를 후딱 시골려 보내게 된 것이었죠. 덕분에 남편은 그 대가로 친정오빠에게 후드려 맞아야 했고 친정아버지는 저를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며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제 손을 남편에게 건넸지요. 힘들게 결혼한 만큼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 넌 그냥 나만 믿어주면 돼. 알았지? 라며 남편이 당부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보답하겠다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난관을 뚫고 결혼한 우리는 처음엔 마냥 행복했지만 친정엄마의 우려는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첫 아이를 낳고 난 후 언젠가부터 애핑계로 자주 방문하시더니 갑자기 불도저처럼 돌진하시더라고요. 애기 보는 것과 살림은 내가 와서 도맡아 해줄 테니 새아가는 앞으로 밖으로 나가 일해 돈 벌어 오거라. 놀면 뭐하니? 애까지 태어난 마당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요샌 여자들도 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시대야. 그리고 살림을 내가 책임지는 만큼 둘 다 내 통장에 월급 꽂아 넣거라. 알아서 내가 다 경우에 맞게 쓸 테니 걱정 말고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저더러 일단이라고 종용했습니다. 듣는 저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보다 못한 남편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지 시어머니께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니,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제가 퇴근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날 반겨주면 더 좋을 것 같으니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월급 통장은 당연히 저희 부부가 알아서 관리할 문제이니 어머님께서는 그냥 저희를 믿고 봐주시기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이제 어린이 아니고 한 아이의 부모이자 가장이잖아요. 뭐야? 고생해서 키워놓으니 어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아이고 내가 헛살았지. 저걸 믿고 산 내 세월이 원통해 죽겠네. 그런 시어머니의 푸념이 이어져도 남편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효자인 건 인근에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저한테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안닿겠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들으면 서운할 정도의 말도 경우에 따라선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어머니, 손자 계속 보고 싶으시면 우리 집에 올 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오고 가시는 거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사람 살림하는 것까지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러시면 손주 얼굴 보여드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발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셨지만 남편은 뒤돌아서서 두 눈만 질끈 감은 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일로 한동안 저희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둘째를 갖자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습성이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죠.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돌아가시려고 했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시며 온갖 참견을 다 하셨죠. 남편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혼자 고심하더니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혹시 주변에 괜찮은 어르신들 알고 계신 분 있어? 의아한 제 표정을 보더니 남편은 착잡한 듯 말하더군요. 점잖으시고 좋은 분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 평생 나만 바라보신 분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게 심한 간섭을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지는 건 싫으니까 어머니께 좋은 친구분을 찾아드리고 싶어. 그래, 요새 어르신들께서도 황혼연애 많이 하시는데 뒤늦게나마 좋은 짝 찾아드리면 좋지. 맘 터놓을 친구 계시면 정말 좋겠다. 나도 한번 잘 알아볼게. 남편의 숨은 뜻을 알게 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시어머니께 어울릴 분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의 짝을 찾는 일인데 아무나 찾을 순 없어서 여러 방면 수소문해 괜찮으신 좋은 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친정어머니께도 도움을 요청하니 겉으로는 못할 말씀 많이 하시면서도
그래도 딸 고생시키기는 싫으셨는지 친정아버지까지 동원해 열심히 좋은 분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저보고 외출이 잦다며 한 소리 하셨죠. 그러나 남편의 밀명을 받은 저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인연이 찾아오려고 했던지 시어머니께 딱 어울릴 만한 점잖은 분을 만났지요. 행정사 일을 하며 점잖게 나이 드신 어른이셨습니다. 어르신, 초면에 실례지만 혼자 기거하시나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은 몇이나 되세요?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해가면서까지 어르신의 인적사항을 잘 알아본 뒤 남편에게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휴가를 내서 그 어르신을 만나보고 오셨고 만족해하는 얼굴로 제게 당부했죠. 시어머니께서 은근 까다로우니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며 저에게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세심한 노력 덕분에 두 분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터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그렇게 만나게 한 결과 시어머니와 어르신은 서로를 마음에 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방문하는 횟수보다 어르신과 어울리며 놀러 다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소녀처럼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지요.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마냥 순탄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그분과 서로의 집을 오가다 살림을 합쳐 생활하게 되셨고 우리 막내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두 분이 오붓하게 지내시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더랬죠.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남편의 현명한 처사에 친정엄마도 마음을 놓으시고 내사위 찾으시며 씨암탉을 잡아주시곤 하셨습니다. 남편은 세월이 흘러도 늘 제 편이었고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새아이를 낳고 꽤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큰 부자로 살지 않았지만 돈 때문에 걱정한 적도 없게끔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애정은 두텁기만 했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이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도배를 배우고 도배사로 한창 일할 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시는 분이 남편을 부축하며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느낌이